에이비스 인터내셔널 본사 건물. 밤이 깊어지자 거대한 빌딩은 대부분의 불이 꺼진 채 도시의 야경 속에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물의 다목적 스튜디오에는 아직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낮 동안 이가은은 조용하고 부지런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인턴 사원이었다. 그녀는 선배들의 커피를 타고 서류를 복사하며 이 거대한 회사 안에서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사회 초년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단정한 인턴의 옷을 벗고 몸에 붙는 검은색 연습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만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한 현대 무용처럼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고 손짓은 우아했으며 복잡한 동작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춤이 계속될수록 그 움직임의 본질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아한 턴은 사실은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이었다. 아름다운 손짓은 날카롭고 정확하게 급소를 노리는 타격이었다. 도약은 전술적인 구르기 동작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아름다움을 가진 무술이었다. 그녀는 전설 속의 여성 경호부대 그림자 무희우의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수줍은 인터넷 것이 아니었다. 고도로 집중하고 단련된 전사의 얼굴이었다. 한편 그 시각 최상층의 회장실. CEO인 권태하 회장은 밀려드는 책임감과 보이지 않는 전쟁의 무게에 짓눌린 채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 역시 전직 최고의 정보요원 출신이었다. 그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늦은 밤 건물 안을 산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목적 스튜디오를 지나가다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인턴 이가은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훈련된 눈은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특정한 스텝과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유연한 동작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격투술의 원리를 즉시 간파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 극비 정보 브리핑에서나 보았던 바로 그 움직임을 알아본 것이다. 전설적인 그리고 독특한 전투 스타일. 몇 년 전 테러 공격으로 전멸했다고 보고된 비밀 여성 경호부대 그림자 무희의 전투술. 그들은 유령이자 전설이었고 모두 죽었어야만 했다. 그의 전설적인 평정심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문에서 뒷걸음질 쳤다. 이 상황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거대했다. 살아있는 그림자 무희가 바로 자신의 회사에 가장 낮은 인턴으로 위장한 채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스튜디오 안에서 갸우는 자신이 관찰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연습을 마쳤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자신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피곤하고 평범한 인턴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어두운 복도에 서 있던 태아는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저 소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유령이었으며 살아있는 무기였다. 그는 그녀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전쟁에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그의 흥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략적이고 실존적인 충격으로 변해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하 회장의 사무실. 그는 밤새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갸운의 춤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라이벌 보안 회사의 수장이자 과거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장현수 이사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장현수는 에이비스가 보호하고 있는 그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를 가진 핵심 증인을 노리고 있었다. 태아는 이가은이라는 인턴이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경호실장에게만 진실을 알린 채 회사 전체에 예고 없는 액티브 슈터 비상훈련을 발동시켰다. 경보음이 울리고 가짜 총기 공포탄을 든 침입자로 위장한 배우들이 갸운이 일하는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패닉에 휩싸였다. 다른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는 동안 개운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어리숙한 인턴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분석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겁에 질린 다른 인턴들을 가장 안전한 비상구 쪽으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침입자 역할을 맡은 배우 한 명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자 그녀는 움직였다. 그녀는 근처의 소화기를 즉석 무기로 사용하여 침입자의 총을 떨어뜨리고 전광석화와 같은 동작으로 그의 관절을 꺾어 비살상적으로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그림자 무이치의 교과서적인 기술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태아가 조용해진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모두를 내보내고 개운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림자 무희, 전부 죽은 줄 알았는데 개운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아는 그녀의 부대가 3년 전 리스본에서 실패한 작전으로 위장된 매복 공격으로 전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폭탄을 터뜨렸다. 그 매복을 계획한 자, 그리고 오늘 내 목숨을 노리는 자, 동일 인물이요. 바로 장현수 이사. 그는 자신의 회사가 장현수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핵심 증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장현수가 바로 그 증인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3년 전 그가 배신했던 가은의 부대 역시 장현수의 또 다른 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제거당했다는 사실을. 개운은 이 충격적인 정보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쫓던 원수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의 원수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더 거대한 전쟁과 연결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아가 CEO가 아닌 한 명의 요원으로서 그녀에게 제안했다. 나와 함께 합시다, 이가은 씨. 우리의 적은 같소. 함께 장현수를 무너뜨립시다. 개운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시험한 이 강력한 남자를 신뢰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주 위험한 동맹이 이제 막 맺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가은은 권태아의 눈에서 진실과 고통을 읽었다. 그녀는 그 역시 자신과 같은 다른 종류의 전쟁터에 갇힌 전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그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제 동료들의 복수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할 겁니다. 태아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 CEO와 마지막 그림자 무희 사이에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다. 태아는 가은을 그의 진짜 성역으로 데려갔다.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에이비스 빌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최첨단 워룸.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최측근 팀에게 소개했다. 노련한 전직 정보부 출신 전략가와 천재적인 기술 분석가. 그들은 처음에는 가은을 경계했지만 태아의 절대적인 신뢰에 그녀를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들을 합쳐 전쟁의 전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개운은 배신자 장현수 이사의 작전 방식과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3년 전 자신들의 팀이 폭로하기 직전이었던 그의 비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정보는 적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태아는 장현수의 모든 것,
그의 사업 이력, 정치적 인맥, 그리고 알려진 동맹들이 담긴 방대한 정보 파일을 제공했다. 또한 그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핵심 증인의 존재와 그가 가진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들의 모든 정보는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장현수는 곧 서울에서 열릴 국제정상회담에서 국가의 현역 비밀 요원들의 명단을 외국 세력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감 시한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두 가지가 되었다. 첫째, 태아의 증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는 것. 둘째, 정상회담에서 장현수의 반역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고 거래를 막는 것. 그들은 장현수의 네트워크와 방어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첫 번째 탐색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개우는 자신이 알고 있던 장현수의 옛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유령 메시지, 오직 장현수만이 리스본 참사의 생존자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암호화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뱀의 굴을 건드려 그 안의 뱀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미끼였다.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장현수의 사무실. 그는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령이 진짜이며 이제는 자신의 숙적인 권태아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분노와 공포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출처를 찾아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전화를 거는 바로 그 순간 에이비스의 워룸에서는 그의 비밀 네트워크의 연결망과 지휘체계가 지도 위에 붉은 점들로 하나씩 찍히고 있다는 것을 개운과 태아는 성공적으로 뱀의 둥지를 흔들었다. 사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궁지에 몰린 뱀이 이제 곧 자신의 모든 독을 품고 방역해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장현수 이사는 분노 속에서도 냉정하게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미묘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권태아와 그가 숨겨준 유령, 이계훈을 동시에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권태아의 제국 에이비스 인터내셔널을 향했다. 그는 정부에 남아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에이비스가 거의 따낸 정부의 중요 보안 계약을 익명의 안보 우려를 이유로 갑자기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또한 주요 해외 고객이 CEO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거대한 계약을 갑자기 파기하게 만들었다. 이 공격들은 태아를 고립시키고 그의 자원을 마비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이사회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의 리더십과 그가 데려온 미스터리한 인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물리적인 공격도 감행했다. 어느 날 태아가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가 파손된 대형 트럭 한 대가 그를 덮쳤다. 태아는 정보 요원 시절에 단련된 자신의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영화와도 같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살해 시도이자 경고였다. 개운을 향한 공격은 더 교묘했다. 장현수는 그녀가 고도로 훈련된 요원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면 대결을 피했다. 그는 에이비스 내부에 있는 자신의 끈앞풀을 이용해 그들의 워룸으로 배달되는 커피에 흔적이 남지 않는 빠른 효과의 독을 타려 했다. 하지만 갸우는 훈련된 감각으로 커피의 아주 미세한 향의 차이를 감지해냈다. 그녀는 독을 마시기 직전 그것을 막아냈다. 적은 이제 그들의 성벽 안에도 있었다. 연이은 공격에 그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워룸조차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오직 서로와 극소수의 팀원만을 믿을 수 있었다. 공유된 위험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가오는 국제정상회담에서 있을 장현수의 마지막 데이터 거래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야만 했다. 개우는 위험천만한 디지털 역공을 계획했다. 그녀는 장현수가 만들어낸 혼란을 역이용하여 그의 개인적인 가장 보안이 철저한 서버를 해킹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마침내 장현수가 만들어낸 또 다른 비상사태
에이비스 시설에 대한 가짜 폭탄 위협로 인해 태아와 그의 팀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틈을 타 그의 개인 서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가 마침내 마지막 암호화 계층을 뚫고 정상회담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찾으려던 바로 그 순간 디지털 경보음이 울렸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롭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화벽이 갑자기 활성화되었다. 그것은 장현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와 거래하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심어놓은 방어 시스템이었다. 그녀의 스크린에 시스템 메시지가 아닌 정체불명의 상대로부터 온 직접적인 메시지가 떠올랐다. 유령은 잡히는 법이지. 그녀는 발각되었다. 그녀는 이제 장현수의 팀뿐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 부대와 직접적인 디지털 결투를 벌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가은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지의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순발력과 창의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적의 강력한 방어 인공지능을 끝없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만드는 논리 루프 코드를 만들어 그들을 교란시켰다. 그리고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그녀는 거래의 세부 내용을 직접 빼내는 대신 장현수가 팔아넘기려던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과 거래에 사용될 디지털 악수 프로토콜을 통째로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연결을 끊었다. 그녀와 권태하는 그녀가 빼낸 정보를 분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장현수는 곧 서울에서 열릴 국제경제정상회담에서 외국 외교관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 현역 비밀 요원들의 명단이 담긴 데이터를 팔아넘길 계획이었다. 두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현수는 그들이 그곳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곳은 장현수의 사람들과 외국 세력의 경호팀에 의해 통제될 그들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킬박스였다. 그들의 워룸. 마지막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당국에 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그들의 계획은 위험천만한 맞바꾸기 작전이었다. 그들은 만남을 막는 대신 그것이 일어나게 두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래의 순간 장현수가 가져온 진짜 데이터 패킷을 그들이 준비한 가짜 패킷과 바꿔치기 해야만 했다. 그 가짜 패킷 안에는 추적 장치와 함께 외국 요원들이 그것을 여는 순간 장현수의 모든 네트워크를 폭로할 바이러스가 담겨 있을 터였다.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력이 필요했다. 개은의 역할은 회담장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스위트룸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그림자 무의로서의 모든 능력이 필요한 그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였다. 태하의 역할은 외부에서 거대한 소동을 일으켜 경호 인력과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정상회담 전날 밤, 워룸의 공기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거웠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태아가 그녀에게 작은 장비 하나를 건넸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시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 동료들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두 사람은 정상회담 호텔의 복잡한 디지털 지도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안보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춤을 위한 무대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서울 국제경제 정상회담.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수많은 언론으로 가득 찬 긴장감의 도가니였다. 장현수 이사는 존경받는 정부 관료의 얼굴을 한 채 자신의 반역적인 거래를 위한 비밀스러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권태아가 움직였다.
그는 에이비스 인터내셔널의 CEO로서 회담의 메인 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방금 정상회담의 네트워크를 향한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테러 위협을 감지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회담장의 모든 경비 인력과 기술팀, 그리고 언론의 시선을 메인 홀로 집중시키는 거대하고 합법적인 혼란을 만들어냈다. 그 혼란을 틈타 이가은의 마지막 춤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회담장 호텔의 최고 등급 VIP 플로어를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도의 레이저 그리드를 불가능에 가까운 무용수의 몸짓으로 통과했다. 전자잠금 장치를 직접 만든 도구로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소리 없고 치명적이며 아름다운 춤사위와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장현수와 외국 외교관의 비밀 회동이 이루어지는 스위트룸에 도달했다. 장현수가 요원들의 명단이 담긴 진짜 데이터가 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이었다. 개우는 원격으로 작은 정의 합선을 일으켜 방 안의 조명을 잠시 깜빡이게 만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분산된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잔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진짜 데이터 칩을 자신이 가져온 가짜 칩과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가 막 몸을 돌리는 순간 외국 외교관의 경호원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의 잔상을 포착했다. 침입자다. 경보가 울리고 방의 모든 문이 봉쇄되었다. 그녀는 방 안에 장현수와 그의 경호원들과 함께 갇히고 말았다. 장현수의 매력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사리로 가득 찬 괴물의 얼굴이 드러났다. 네가 감히.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그림자 무희의 술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를 무기로 사용하며 춤을 추듯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가 마침내 마지막 경호원을 쓰러뜨리고 장현수와 마주 섰을 때 그는 비겁하게 숨겨둔 총을 꺼내 그녀를 겨누었다. 바로 그때 권태아와 그의 에이비스 전술팀이 방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장현수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놓였다. 그 순간 외부의 커맨드 센터에 있던 기술 분석가가 가짜 데이터 칩에 심어둔 바이러스를 작동시켰다. 외국 외교관이 들고 있던 보안 노트북의 화면이 갑자기 붉은색 메시지로 바뀌었다. 이 장치에는 추적기가 포함되어 있음. 모든 데이터는 손상되었으며 대한민국 국정원의 경고가 전송됨. 외국 외교관은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현수는 외국 관료 앞에서 자신의 반역 행위가 드러난 채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모든 것이 끝장났다. 멍들고 지쳤지만 마침내 승리한 채 개우는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춤은 끝났다. 몇 달 후, 국제정상회담에서의 사건 이후 장현수 이사의 반역 행위는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국제사법재판과 국내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 역시 국정원과 에이비스 인터내셔널의 공조로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3년 전 실패한 작전으로 기록되었던 리스본 매복 사건의 진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이가은의 희생된 동료들, 그림자 무희의 대원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직한 영웅들로 공식 인정받았고 그들의 명예는 마침내 회복되었다. 에이비스 인터내셔널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그들은 전 세계 정부가 신뢰하는 최고의 글로벌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가은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인턴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요원으로서의 그녀의 진짜 신분은 정보기관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국정원에서 그녀에게 고위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다. 권태아는 자꾸 비정형적인 정예부대의 효율성을 깨닫고 에이비스 인터내셔널 내에 새로운 특별 임무부대를 창설했다. 그림자 무희의 원칙 유연함 지능, 그리고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부대였다. 그리고 그는
개헌에게 그 부대의 초대 지휘관직을 제안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회사의 연습실. 그곳은 이제 최첨단 훈련시설로 바뀌어 있었다. 개헌은 더 이상 혼자서 연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선발한 새로운 정예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때 권태하가 연습실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CEO로서가 아니라 옛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그녀에게 대련을 신청했다. 오랜만이군, 팀장. 몸 좀 풀어볼까?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춤이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완벽한 파트너십의 발현. 그들의 움직임은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발레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대련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담긴 무승부로 끝났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인턴이 아닌 자신의 강력하고 명석한 파트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닌 자신에게 정의와 새로운 목적을 찾아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 무인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빛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키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의 공유된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